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휴일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고영신TV 시다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을 한 KBS 송현정 기자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실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이른바 문팬들의 융단 폭격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까지 은근슬쩍 가세하면서 전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특별대담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대담 형식과 질문 태도에 더 관심이 쏠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의 돌직후 질문이 대통령의 답변을 압도하면서 벌어졌던 현상의 재판격인 셈입니다. 대다수 시청자들은 당시 김 기자가 대통령님, 여론이 냉랭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현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니 그런 이유에 대해 알고 싶고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봐도 한마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명쾌하고 시원한 질문입니다. 정말 기자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대통령에 대한 죽비 소리 같은 일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문팬들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있느니 없느니 떠들면서 비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송현정 기자와의 특별 대담 이후 전개되는 양상은 그때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송 기자의 송곳 같은 질문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황당하고 낯뜨거운 변명과 거짓, 왜곡,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실망스러운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KBS와의 특별대담은 첫째, 형식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지난 2년을 평가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전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KBS 한 회사만 콕 찍어서 잘 아는 기자와 특별대담이란 형식을 빌어서 인터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 친문방송을 만들어 놓았으니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편하게 덤볐다가 크게 한 방 먹은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평론가의 말대로 KBS 치마폭의 수물에다가 대못에 찔린 격입니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방송을 표방하는 공영방송이 노조와 친문 세력의 지원을 얻고 KBS 사장 자리를 꿰찬 양승동시 취임 이후 친문 방송으로 변신해서 과거 땡전 뉴스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함량미달의 친문 인사들을 거액의 출연료를 지불하면서 앵커로 기용해 용비어천가, 문비어천가를 부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종합뉴스 간판객인 KBS 뉴스9의 시청률이 한 자릿수로 추락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미사일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데 이어서 믿었던 KBS에게서마저 배신을 당한 꼴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중요한 정치 정책 현안이 있을 경우 본인이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껄끄러운 질문이 부담스러웠던지 공식 회견이라고는 취임 후 지금까지 단 3차례에 그칠 정도로 언론을 멀리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만만한 KBS와 충분한 사절 조율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려다가 송현정 기자의 반란에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자업자득인 셈이죠. 둘째는 내용입니다. KBS를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기획했지만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문 정권이 지난 2년간 워낙 잘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담 4시간 전에 있었던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을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적폐 TF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한 것이 얼마인데 적폐 수사는 전 정권이 시작한 것이라 이렇게 떠넘겼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록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적폐 청산 후 협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인사 참사라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인사 실패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 또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일자리 대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 우리 경제가 아주 성공적이다. 청년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말하는 등 달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경강부회식 억지 주장,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 대담을 한 송현정 기자 입장에서도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혀를 끌끌 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송 기자는 비록 KBS 기자 신분으로 대담을 했지만 전 언론사를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사명감, 책임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문방송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낙하산 사장과 기자, PD는 입장이 다릅니다. 경영진은 권력에 아부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언론인 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기자 수련을 받은 정통 언론인들은 아무리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와 친하고 가까워도 막상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할 때는 언론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위에서 사부라 칭하고 무관의 제왕으로 불리는 언론인의 사명은 그만큼 명예롭고 신성한 직업윤리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회사의 입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마음속으로 문 대통령을 다부지게 밀어붙여 보겠다고 작심을 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로서 최선을 다한 훌륭한 언론인, 용감한 인터뷰어, 즉 질문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문제는 문팬들의 잘못된 행태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추종과 떠받들기, 칭찬으로 흘러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들의 말대로 문재인, 이인희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고 잘한 것인가요? 이인희를 비판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바들의 행위가 과거 중국 문화혁명 때의 홍위병이나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야당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대통령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 질문을 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왜 A에 어긋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정중하게 충분히 A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진행하는 청와대 기자회견에 익숙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홍보성 질문이나 하라는 것인가요? 송현정 기자에게 쏟아내는 무차별적인 공격과 신상털이, 심지어 사촌인 아이돌 인피니티 성규에게까지 욕설을 퍼붓는 비이성적 행태는 명백히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폭력 행위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행위는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었으면 되었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바들의 댓글 소동 때문에 문 대통령의 특별 대담이 완전히 빛이 바래지 않았습니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낙연 총리까지 이런 논란에 한 다리를 걸치고 나선 것입니다. 21년간 동아일보에서 재직한 신문기자 출신인 이 총리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의 문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자들은 물을 문자로 잘못 아십니다. 근사하게 묻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총리가 해당 페이스북 글에서 송 기자를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총리와는 언론 생활을 같이 시작해서 함께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총리가 된 뒤 좀 만나기가 어려워는 졌지만 지금도 사석에서는 이형, 고형하고 부르는 막역한 사이입니다. 훌륭한 언론인, 유능한 정치인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번 일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송 기자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런 글을 올린 것은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듣기보다는 중간에서 끊기도 하고 공격적 질문을 한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할 만합니다. 총리의 의중이 어디에 있든 우선 한창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이런 사안에까지 감나라 배나라 할 정도로 한가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유력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마당에 친문 내지 문바들에게 아부, 환심성 발언을 한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 총리가 과거 유신시대 50 시절 언론 환경에 익숙한 탓인지 모르지만 전근대적 후진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이 태동한 초기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들을 문자 신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근대 법치국가가 확립되고 복잡타단한 현대국가로 진입하면서부터는 언론의 역할이 단순히 정보 전달의 기능을 넘어서 정치, 사회적 여론의 형성과 중요한 의제 설정 같은 정치적 공론장의 역할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습니다. 특히 막강한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 되었습니다. 언론인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총리가 말한 듣는 것보다는 묻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기자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일, 불합리한 정책이나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서 알려주고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이 각종 입법과 정책 수립,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적극 홍보하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하물며 부정부패, 비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언론인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고 의혹이 있는 사안은 묻고 또 묻고 따져 물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처럼 정부나 권력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서 보도하고 기사화한다면 언론이라기보다는 정권의 나팔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은 듣는 주체가 기자가 아닙니다. 여론을 제대로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 정부, 권력기관이 잘 들어야 합니다. 신문을 보고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뭐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편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튜브 방송도 권력자들 또 정부 당국자들은 유심히 듣고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흔쾌히 반영하고 고칠 일이 있으면 흔쾌히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는 이 총리가 뜬금없이 사례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에게는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경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정 기자를 비롯한 기자 여러분, 어떤 외부 압력에도 절대 기죽지 말기를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